시간이 있어서 그냥 써봤어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저는 내신 수업이 아니라 독서 수업 되게 강조하거든요. 왜냐면 문해력이라고 얘기 되게 많이 하잖아요. 이게 돼야 고등학교에서 수업을 어쨌든 읽는 걸 따라갈 수가 있어서 저희는 내신을 안 하진 않지만 딱 4주만 하고 나머지 독서 수업, 문학, 비문학 같이 하는데 결국 책을 읽다 보니까 아이들이 고맙게도 제가 원하는 이런 것들을 따라오는 애들이 있더라고요. 꿈을 좀 꾸는 아이들이 무슨 과를 좀 가고 싶어. 그리고 이제 처음에 아이들이 제일 힘들어했던 책은요, 과학책이었거든요. 사실은 이제 좋아하는 그 완전 호불호가 강해요. 좋아하는 아이들은 너무 좋아했는데 싫어하는 애들은 되게 싫어했다가 읽다 보니까 사건의 지평선 이런 것도 사실은 노래가 아니라 지구가 용어잖아요. 블랙홀 나오는 이런 거 얘기할 때도 되게 재밌어 있고 하면서 아무튼 저는 아이들하고 작은 화분을 키우는 꿈을 갖고 싶습니다. 뭐 이런 얘기를 그냥 한번 해본 거고요. 어머님들 읽으셨을 것 같아서. 자, 두 번째는 제가 우리 중등 수업을 하면서 좀 많이 강조하는 게 있어요. 중요하게. 사실 이게 중등 독서 수업의 목표, 좀 강하게 얘기하면 목표 첫 번째라고 얘기는 하지만 사실은 제가 주고 싶은 수업 중에 10%도 안 되는 거니까 너무 오해는 안 하셨으면 좋겠고, 첫 번째는 어휘예요. 사실은 너무 이렇게 힘들게 쳐다보지 않으셔도 되는 게 요건 요즘 애들이 쓰는 말. 그래서 제가 요거는 왜 써놨냐면 아이들과 소통하기 위해서는 그래도 이런 단어 알면 좋겠다. 저의 또래 제 친구인데요. 제가 지지난주에 친구랑 어딜 좀 갔다 오는데 결혼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아이가 없어요. 저는 아이가 비슷한 연배의 아이가 있고 그래서 대충 알거든요. 근데 라디오에서 나오는 이 단어를 듣고는 혼자 저거 정말로 써? 저게 무슨 말이야? 그래서 그럼 이런 건 당연히 모르겠네. 어머님들 이 정도는 아시죠? 갓생 아시죠? 갓생. 망생은 망했어. 근데 엄마 앞에서 요거는 안 쓴대요. 애들 착해. 우리 애들 착해서 엄마 내가 오늘은 갓생을 살았어 하지만 엄마 앞에서 망생은 안 쓰죠. 오케이. 요거는 제가 조교가 이제 음료를 들고 왔는데 그게 뭐냐? 선생님 저 아망추 있잖아요. 그래서 아망추는 또 뭐야? 그렇게 줄이지 마. 되게 많이 써요. 아시죠? 뭐예요? 아이스티 망고 추가. 모르셨구나. 괜찮아요. 알고 이건 몰라도 되는 단어예요. 첫 번째는. 요거는 혹시 아세요? 아시죠? 중꺾만은 아시죠?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 저는 그 말 듣고 너무 버거웠어요. 3일이면 꺾이잖아요. 그래서 이건 중요한데 중요한 건 꺾여도 그냥 하는 마음. 이 얘기 듣고 나 이거 좋다. 중요한 건 그냥 나 왜 해? 그냥 해. 저는 아이들한테 농담식으로 문의어가 되어라. 이거 왜 해요? 하지 마. 왜 해요? 할 때 그냥 해. 괜찮아. 하다 보면 뭔가 나와. 여기까지는 됐는데 요거는 저 모르는 단어였어요. 이게 간담회 준비하면서 찾은 단어였거든요. 혹시 아시는 분? 있으면 저 슬퍼요. 왜? 젊은 선생님은 아셨어요. 어제 이제 똑같은 간담회 했는데 이거예요. 뭐냐면 되게 귀여워서 쓰담쓰담하고 뻑뻑뻑 이렇게 얘기하는 이거 긍정적인 단어예요. 근데 요거는 제가 이제 간담회 준비한다고 학생들한테 이런 거 얘기할 거다 했더니 선생님 이런 단어는 이미 옛날 단어고요. 요거 최근 단어예요. 근데 이것도 제가 어제 간담회 했다가 우리 선생님한테 약간 지적받았어요. 원장님 그런 느낌으로 하면 안 돼요. 진짜 많이 쓴대요. 뭐뭐 하긴 해. 약간 뭐뭐 하긴 해. 좀 성의가 없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게 아니라 1진 말고 2진 라인에서 엄마가 등록했으니까 갈 거긴 해. 이런 식으로 말투에서 이게 요즘에 많이 쓰는 단어. 이거는 제가 꼭 아셔야 한다 이거 아니에요. 그냥 요즘 아이들이 많이 쓰는 단어는 이거더라. 두 번째, 요거는 어머님들 아시죠? 여기서는 모르시는 단어가 하나 정도 있을까? 2개 정도 있을까죠? 쉬운 거부터 가볼게요. 요거 얼굴이 피다. 너 참 얼굴 폈다 이거잖아요. 근데 요거는 저도 약간 걱정돼서 우리 아이들한테 물어봤거든요. 제가 수업하는 애들 다행히 우리 애들은 알더라고요. 근데 어떤 TV 프로에서 제가 보고 깜짝 놀랐는데 이거를 싸웠나? 상상 안 되세요? 블러드예요, 블러드. 싸웠구나. 얼굴이 피범벅게 됐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더라. 너무 안타까웠어요. 이거
개편하다 아이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상상해 보세요. 네, 맞습니다. 개편하답니다. 이거 접사로 생각을 한 거예요. 요거는 사실은 안 나왔는데 우리가 어릴 때 이렇게 이제 국어 좋아하시는 분들은 모르는 사이에 점진적으로 했을 것 같아서 요것도 아이들이 많이 틀린다고 하고 나왔던 거잖아요. 너 참 고지식하다 이렇게 말하면 좀 융통성 없다 이건데 이건 굉장히 긍정적인 단어잖아요. 지식이 고한 건데 라고 아이들이 받아들인다. 요거는 좀 어려운 단어 그냥 넣어봤어요. 믿을 수 있다는 뜻이에요. 믿다에 업이라고 하는 접사부터서 모르셔도 돼요. 요거 저 조금 전에 수업할 때 또 했어요. 이거 동백꽃에 나오더라고요. 사흘은 며칠이게? 사흘이잖아요. 그러니까 며칠이냐고. 사흘이잖아요. 이해되셨죠? 그러면 사흘이면은 나흘은 뭐니? 그건 모르는 거지. 라고 아이들이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요 얘기는 뭐냐면 사흘과 나흘 정도의 단어도 모른다. 그래서 저는 어휘 시험을 좀 열심히 봐요. 어휘가 중요해서다 라기보다는 우리가 참 소통이 안 되는 세대구나. 요거는 어려운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어머님들한테 그냥 우리끼리 그냥 한번 해봅시다 이런 건데 참고로 8개 중에 표준어는 하나밖에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사실 이거 왜 준비했냐면요. 우리도 소통 안 되는 거 있을 때 나 조금 좀 더 할까? 모르는 거 좀 그러니까 우리는 요런데 요즘 애들은 그거는 엄마들이 쓰는 말이고 우린 이런 말 쓰고 엄마는 우리말 모르잖아. 이런 게 너무 많아지면 소통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어휘가 좀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해서 한번 넣어봤어요. 찍어봅시다. 뭘요? 이거는 표준어가 아닌 거 확실합니다 하는 거 뭐가 있을까요? 맞아요. 이거 어떻게? 맞아요. 이거 2개 잘 찍어주죠. 화이팅 아니고요. 타이팅이에요. 타이팅. 외려 표기법으로 했을 때 파이팅이 맞아요. 그럼 같이 세트로 갈게요. 이거 럭키 아니고요. 럭키가 맞아요. 럭키 이렇게 해야 돼요. 짜집기 잘 알고 계셨어요. 짚는 거가 아니라 깊다, 기우다, 짜깁기가 맞아요. 여기까지 잘 갔어요. 네네네. 안 들려요. 조금만 크게 해주세요. 그죠. 요거. 그죠. 설레다. 설레임 아이스크림 아니니까. 그리고 충격적이게 요거 아니에요. 요거 아닌 거 말씀드리면 알겠다. 그죠? 귀찜이겠죠. 그죠? 자, 그럼 3개 남았어요. 요거 맞는 거 같죠? 땡. 부기. 너 참 얼굴이 부었구나 할 때 부기. 제가 부기라고 발음하잖아요. 발음도 붓기가 아니라 부기라고 해야 돼요. 그냥 오셨으니까 2개 남았잖아요. 충격적이게도 이거는 없는 말이에요. 사전에도. 주야장천 이렇게 써야 돼. 주구장창은 아예 없어요. 이게 표준어예요. 그럼 우리 이런 말 있잖아요. 너 참 777 못하다 이렇게 얘기는 하잖아요. 그럼 777 못하다가 부정적인 거니까 77하다는 참 깔끔한 성격이다. 긍정적인 단어로 사실은 예전에 문학에서 많이 쓰였었어요. 이거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첫 번째 페이지는 요즘 아이들이 많이 쓰는 거. 2번째 페이지는 우리 어머님들과 저는 알지만 아이들은 너무 황당하게 이상하게 본인들이 상상하는 거. 3번째는 우리도 좀 많이 틀리는 거. 그래서 이제 항상 같이 공부하면 좋겠다 뭐 이런 거고 제가 수업을 조금 전에 아까 뭐였죠? 사흘도 좀 전에 했다고 그랬잖아요. 다행히 그 책엔 나흘과 사흘이 다 있어서 참 다행이었어요. 그래서 요렇게 우리 가자. 오케이. 요것도 제가 이거는 문학인데 고등학생들이랑 수업한 걸 그냥 가져온 건데요. 최근에 받았던 질문 중에 어휘 때문에 제가 어휘를 강조하니까 어휘 수업만 100%, 80% 이런 사람은 정말 아니고요. 어쨌든 저희가 정말 제 목표는 그거예요. 고등학생이 됐을 때 글을 못 읽어서 내용 소통이 안 돼. 이거는 국어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수학원이 맨날 얘기해요. 애들이 문장을 못 읽어. 문장제 문제는 풀지 못해. 근데 그게 고득점이잖아요. 그냥 한번 제가 수업을 해볼게요. 시는 딱 보니까 시잖아요. 시는 운문이야. 운문은 운율이 있어. 거기서부터 제가 가거든요. 어렵지 않아요. 운율은 반복이에요. 그럼 반복되는 거 찾아볼게요. 내 마음의 고향은 이제 뭐뭐에 있지 아니하고 요게 지금 반복되는 거예요. 그냥 수업을 계속 할게요. 내 마음의 고향은 이제 뭐뭐에 있지 아니하고 좋아. 내 마음의 고향은 이제 뭐뭐에 있지 아니하고 내 마음의 고향은 이제 뭐뭐에 있지 아니하고 이렇게 운율을 찾았어. 그러면서 각각의 파트별로 심상도 찾고 내용도 찾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문제를 풀렸어요. 사실은 제가 설명드리는 학생들은 그래도 좋은 학생들이에요. 질문을 하는 아이들이거든요. 요즘 애들 질문 되게 안 해요. 언제 하냐면 1대1로 남았을 때 많이 해요. 부끄러워서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 아무튼 설명 다 했어요. 문제도 다 맞았어요. 근데 이제 제가 나가려고 했더니 선생님한테 제가 좀 이 단어가 너무 걸리는 게 있어서 물론 안 나올 것 같아요. 시험에 안 나올 것 같은데 궁금해요. 그래서 뭔데? 서늘한 뜨거운 기적 소리. 이거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냥 제가 수업으로 말씀드리면 요거는 뜨겁고 차가운 거니까 촉각인데 기적 소리는 청각이잖아요. 우리 이런 건 알잖아요. 그죠? 청각이 촉각으로 바뀌었네. 청각의 촉각화야, 공감각적 심상이야, 뭐 이런 얘기 다 해서 문제 맞췄어요. 근데 여기서 아이가 하지만 알겠어요. 문제도 다 맞췄고 알겠는데 문제는 기적인데 왜 소리 나요? 저 이거 궁금해요. 아이들이 뭘 상상했는지 아시겠어요? 아이들은 아니에요. 질문한 그 학생은 뭘 상상했는지 아시겠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기적은 뭐 이런 거 아니에요? 미라클이었어요. 미라클은 소리가 없잖아요. 그러면 청각에 촉각하라고 아이는 암기를 해서 푸는 거지 이해를 해서 풀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거예요. 이렇게 암기를 하는 용량은 정해져 있잖아요. 다 못 외워요. 웬만치 문장들을 읽었을 때 이해를 해줘야 아이들은, 그러니까 저랑 같이 문제 풀 때 조금 덜 힘들다. 제가 덜 힘들다죠. 두 번째는 요건데, 요것도 최근 질문이에요. 최근. 요거는 제가 원래는 재밌는 글이거든요. 근데 그냥 보기 조금 어려울 것 같으니까 읽어볼게요. 이문구 유자서점. 이건 보통 고2 작품이에요. 아까 그것도 고2 모의고사고, 요건 내신도 나오고 모의고사에 나가는 작품인데, 총수의 자택에 연못이 생긴 것은 그 며칠 전의 일이었다. 1970년대예요. 뜰 안에다가 벽이고 바닥이고 시멘트를 들이부어 만들었으니 연못이라기보다는 수족관이라고 하는 편이 알맞은 시설이었다. 시멘트가 굳어지자 물을 채우고 울긋불긋한 비단 잉어들을 풀어놓았다. 비단 잉어들은 화려하고 귀티나는 맵시로 보는 사람마다 탄성을 자아내게 하였으나 그는 처음부터 흘긴 눈을 떴다. 비행기를 타고 온 수입국이라서가 아니었다. 그 회사 직원 몇 사람치 월급을 합쳐도 못 미치는 상식밖에 몸값이었다. 대관절 얼마짜리 고기간디 그랴? 내가 물어보았다. 말이나 80만 원씩 주고 가져왔디야. 그 회사 직원들의 봉급 수준을 모르기에 내 월급으로 계산해보니 여기서 나는 사실은 출판사 다니는 사람이에요. 이문구의 거의 자전적인 소설이거든요. 그래서 세종문화회관 뒤에서 본인 1970, 그때는 한 80년대 정도 되겠다. 70년대 배경으로 갔으니까 70년대 출판사 다니는 사람의 월급으로 계산해 봤더니 80만 원 그냥 3년 4개월을 봉투째나 쌓아야 했던 뭐 한 마리 만져볼까 말까한 값이었다. 웬 놈의 잉어가 사람보다 비싸다냐. 내가 기가 막히게 두런거렸더니 보통 것은 아닐로만 그려. 베토는 벤토레든가 메레나를 틀어주면 또 그 가락대로 따라서고, 차에 코 풀고 싶어 라나 뭐라나를 틀어주면 그 가락대로 따라서고. 저는 이 작품 처음 읽었을 때 여기가 되게 힘들었거든요. 베토는 벤토하고 차에 코 풀고 싶어? 뭔지 몰라서. 요즘에는 괄호에 나와요. 그때는 안 나왔어요. 사실은 베토벤이에요. 베토벤의 음악을 틀어주면 이 사람들이 사투리 쓰잖아요. 그래서 일부러 비아냥대는 거예요. 얘를 비아냥대는 거죠. 베토벤 음악을 틀어주면 뭐 거기가 춤을 추고 차에 코 풀고 싶어는 모르겠어요. 차이코프스키예요. 차이코프스키 음악 틀어주면 막 이렇게 재밌게 수업해가지고 문제 다 맞췄어요. 그 학생도. 근데 똑같았어요. 정말 여기 4강의실에서 제가 나가려고 하는데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거는 정말 안 나올 것 같은데 궁금한 단어가 있어요. 이건 잘못 쓴 것 같아요, 선생님. 뭐게요? 맞춰주세요, 제가. 요 중간쯤에 있어요. 사실은 저는 못 맞추실 거라고 생각했는데 어제 어떤 분이 맞추셔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뭐게요? 왠지 아시겠어요? 대관절? 대관절이 왜 나오면 안 되지? 한참 고민하다가 네가 생각하는 대관절은 명사냐? 선생님 생각하는 대관절은 난 보사야. 이해되셨어요? 관절이 여기에 왜 나오냐고 얘기를 했었어요. 대체 이런 뜻을 전혀 몰라서. 이거 오래 사건이에요. 그래서 저는 제가 자꾸 어휘를 강조하는 사람으로 보이지만 아니고요. 정말 아니고요. 이런 게 힘들었다. 그러니까 아이들은 어휘 공부를 해야 한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퇴원하셨는데요. 어떤 어머니께서 저한테 왜 자꾸 어휘를 그렇게 어렵게 시험 보냐고 물어보시는데 저는 제가 할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되게 솔직히 말씀드리면 귀찮고 힘들어요. 그거 책 한 권에 있는 거 다 읽고 사실 맨 처음에는 조교 선생님들 돌려서 시켜요. 저희 국어과 조교 3명이거든요. 한 번씩 읽어봐라. 그리고 어려운 단어 밑줄 쳐봐. 지금 대학교 1학년, 2학년 저희 졸업한 학생. 그래서 거기는 단어 다 집어넣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거기에서 이제 문제를 똑같이 사실 똑같이 내요. 똑같이 내야 문맥에서 어떻게 가는지 나오니까 해서 그렇게 어휘 공부는 하고 있다. 두 번째 저희 중학생들한테 중학생들한테 요거는 왜 넣냐면요. 책 한 권을 다 읽히잖아요. 이거 안 읽어드려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힘들어요. 저도. 한 달에 문학 한 권, 비문학 한 권 이렇게 같이 세트로 읽는데 길어요. 글이 사실 생각보다 길어요. 왜 이렇게 긴 글을 읽을까는 어머님들이 그냥 눈으로 확인해 주세요 이거예요. 이거 언제예요? 2015년 3월 고1 모의고사 인문지문이었거든요. 그냥 제가 포인트 이런 거 하나도 안 바꾸고 똑같이 15년 3월은 여기서 끝났는데요. 그냥 요만큼만 봐도 답답하셨잖아요. 요건 올해 3월이에요. 올해 3월 1학년? 아니요. 안 끝났다고요. 2배 됐죠.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안 배운 글이에요. 안 배운 글인데 사실은 제가 인문학이라고 말씀드렸지만 얘는 정확히 인문학이 맞지만 여긴 가나가 연결됐잖아요. 공리주의 이건 인문학 맞는데요. 나에서는요. 이기적 욕망 얘기해가지고 인문학 같았는데 갑자기 뭐였냐면 재와 분배하는 거 나와서 이거 경제지문이에요. 두 개가 같이 나온 거예요. 이거 올해 3월에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긴 글을 읽는 호흡 중요하다. 그래서 저희 두 번째 이제 목표는 제발 아이들이 글을 읽고 와야 한다. 안 읽고 와서 읽어오는 척하는 거 안 된다. 사실은 내보낸다. 여기로 가서 읽고 들어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사실 제가 봐줄 때도 있어요. 언제냐면 이번 내신하기 바로 전에는 어머님도 아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유충열전지 좀 어려운 소설 하나 넣어놨거든요. 아이들이 막 징징거리면서 읽어왔니? 읽어는 왔는데 진짜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몰랐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그냥 고등부 소설 확 다 집어넣어 버렸어요. 단어 하나도 몰라요. 그래서 읽어와. 그냥 읽어왔으면 되고 제가 수업으로 그걸 다 풀어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해준 적도 있다. 요거는 그냥 읽어왔다. 요것만. 근데 아무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안 읽으면 저도 힘들어요. 읽어오는 거 필요하다. 이제부터는 약간 잔소리예요. 어머님들께. 제가 이제 어머님들한테 제가 세 분은 저희 재학생이 아니시죠? 여기 두 분은 저희 재학생들인데 제가 재학생 어머님들한테 좀 몇 번 문자를 보낸 게 꼭 와주셨으면 좋겠어서 어제 많이 오셨고 안 오시는 분들은 약간 죄송해서 저에 대한 신뢰가 있으시고 없으시다는 게 아니라 제 얘기를 꼭 들어주셨으면 좋겠는데 아이들이 글을 못 읽는다고 했지만 실제로 생각보다 조사를 봤더니 문화체육관광부 이게 최근 거예요. 23년 조사한 거니까 작년에 발표한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올해 건 아직 안 나왔으니까 학생들은 생각보다 읽고 있었어요. 그죠? 퍼센트가 그렇게 떨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도 아이들 보면 생각보다 읽고 있어요. 애들 많이 쓰잖아요. 세특도 써야 되고 뭐 이제 수행도 해야 되고 요즘 애들 수행하는 거 들여다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책 한 권 읽어서 어디 부분 요약해서 45분 안에 그거 글로 써서 봐야 돼. 그러니까 쓴 거를 보고 쓰는 게 아니라 외워가더라고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요약해서 가더라고요. 외부에 있는 게 아니라. 외부에 있는 거, 챗 GPT 뭐 이런 거 돌려받고 온 애들 몇 명 똑같은 애들 걸리고 막 이래요. 그렇게 가면 안 되고. 그래서 결국에 아이들은 생각보다 읽고 있었네. 제가 어머님들 잔소리라 그랬잖아요. 여기 보니까 어른들이 안 읽었어요. 요거는 종이책, 전자책, 오디오북 다 했을 때 어른들이 안 읽고 있더라. 이게 문제였어요. 진짜 조금 전에 저 수업했을 때도 제가 좀 재밌어하는 친구인데 중2 수업을 했었거든요. 좀 재밌어하는 친구 왜 재밌냐면
아니 저는 왜 내신하면 책 읽고 싶고 책 읽으라 그러면 내신 문제 풀고 싶고 막 이러죠? 그래서 저랑 한 달에 1년에 됐다. 다음 달 책 중에 12발자국이라고 정재승 책이 있는데 엄마가 읽었대요. 그분은 한 번도 안 오셨어요. 한 번도 안 오셨는데 요 그때 뭐 학교 선생님이세요. 그리고 그 학교 학생들 되게 많이 보내주셨는데 본인 자제분들도 보내시더라고요. 어쨌든 엄마가 읽었는데 되게 재밌다고 했대요. 나도 그 책 읽고 싶은데 그 친구가 과학 싫어한다고 했다가 저랑 1학기 때 과학책 읽었는데 생각보다 문학보다 재밌어요. 이렇게 얘기했던 친구거든요. 그래서 아마 7월 그때 내가 12발자국 읽다 그럴 때는 또 문제풀이 하고 싶다 그럴 걸. 아마 전 또 그렇게 바뀔지도 몰라요. 근데 아무튼 집에 책이 있으니까 그거 읽고 싶어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요. 세 번째 거 보여드리고 싶어서였어요. 책을 읽는 아이들이 요거는 제가 좀 가끔 보는 최강 1교시 이런 TV 프로 있는 거 아시죠? 이제 이거 보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아마 신정호 교수님이 이제 뭐 어딘가에서 연구하셨겠죠? 이거 그대로 그냥 가져온 거예요. 출처를 제가 다른 건 모르니까. 부모님한테 가장 바라는 점, 책 읽으라고 하지 마. 가장 높하고 오케이. 이건 그럴 수 있죠. 근데 그 다음은 도서관이나 서점을 좀 갔으면 좋겠어. 그리고 책 구매 같이 읽었으면 좋겠어. 책과 관련된 얘기하고 싶고 책 읽는 모습 보고 싶어. 이게 아이들이 뭐 이게 복수 정답을 체크를 하라 그랬으니까 퍼센트가 딱 맞진 않잖아요. 근데 생각보다 아이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사실 제가 중학교 독서 수업을 시작한 이유 중에 하나는 저희 아이도 있어요. 저희 아이가 어릴 땐 제가 책을 읽어줬죠, 당연히. 근데 어느 순간 초등학교 2학년 정도 됐을 때 딱 그때 안 읽어준 이유가 엄마랑 책 읽지 않으면 책이 너무 재미가 없어서 못 읽겠어. 그래서 제가 내가 잘못 키웠다. 왜냐면 엄마가 아니면 안 읽는 애로 키웠구나. 그리고 딱 끊었어요, 진짜. 딱 끊고 한 5학년 정도 됐을 텐데 학교에서 막 이렇게 필독서 있고 또 수행인데 발표하고 뭐 이런 게 있더라고요. 같이 똑같은 책을 읽었었어요. 그때 책과 논의는 집 뭐 이런 걸 읽었는데 아이가 되게 어렵다 그랬어요. 갑자기 5학년 됐는데 필독서가 어려워졌어 엄마. 그래서 못 읽겠어? 그랬더니 아니 한 2번 정도는 읽었는데 일단은 가볼게. 그래서 학교 사선생님하고 전체 수업하고 어쩌고저쩌고 했어요. 근데 저도 아이가 어렵다는 책은 읽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읽었는데 그 책은 제가 봤을 때 초등책이 아니에요. 이게 제가 제 눈에 봤을 때 동학, 서학 이런 이야기가 다 나와 있고 이 얘기는 이분은 정약용인가? 라고 했더니 뒤에 신유박해 얘기가 나오고 이런 단어는 안 나와요. 근데 이건 풀어가는 게 되게 힘들겠다. 그래서 수업은 다 끝났고 뭐 이렇게 점수는 나왔지만 어쨌든 저는 지금 당장 아이 점수가 중요한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아이랑 우연히 이제 그 즈음에 둘이서 차를 몰고 어딘가 공연을 보러 갔는데 차가 막혀서 1시간 반 정도 시간이 있어서 그 책에 대해서 떠들었어요. 등장인물은 이렇고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그 앞부분에 복선이랑이 너무 많이 깔려 있는데 저는 책을 읽는 사람이라 맨날 분석하는 사람이라 이게 나중에 어떻게 풀리지? 이런 거 되게 재밌거든요. 잘 못 푸는 작가도 있어요 사실은. 근데 그분은 뒤에 샥 풀어내는 게 너무 멋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랑 얘기했더니 저희 아이가 뭐라 그랬냐면 이건 추리소설 같다. 엄마랑 읽으니까 너무 재밌다. 그래서 내가 독서 수업을 중학생이랑 해야겠다. 이 생각이 사실 그때 들었어요. 근데 고등학생들 맨날 문제풀이하는 거 20년 이상 했더니 조금 재미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한땐 재밌었죠. 고3 수업하면서 막. 근데 이제는 아이들한테 진짜 고등학생 됐을 때 좀 긴 글을 읽는 거가 좀 힘이 될 수 있는 제 목표는 그거예요. 사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진행을 해서 어머님들도 같이 읽어주셨으면 좋겠다 이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책 읽었다고 야 너 일로 와봐.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이건 아닌 것 같고 그냥 생활에서 묻어나오게 나 그때 그 작가는 그 등장인물은 어땠지?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해 주시고 그러면 좋지 않을까. 한날은 그 녀석을 읽었고 제가 안 읽은 책이 있었거든요. 저는 자살하고 이런 책 좀 안 좋아해요. 근데 어머님들도 아셔야 될 게 요즘 애들 생각보다 그런 책 많이 읽어요. 필독서로도 많이 나와 있고 저는 찬성하진 않지만 생각보다 그런 거라도 읽는 게 낫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나 봐요. 어쨌든 그런 내용에서 제가 안 읽었는데 자고 일어나서 뭐 아침 먹다가 무슨 정확히 문장 기억 안 나요. 그랬더니 내가 못 알아들었거든요. 엄마 그 책 아니었구나.
같이 읽으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아 그래서 이 아이들 읽을 책 요거는 좀 반드시 읽을 거고요. 12월까지 반드시 읽을 거고요. 학교별로 이거 써놓은 거 맞아요. 사실 이번 간담회는 간담회하고 이제 고등학교 설명회하고 겹쳐져 있어가지고 제가 학교별로는 분배를 못했는데 여기 기름이랑 순곡은 기말고사밖에 없고 여기 사대부중은 2학기에 국어가 없고 그리고 학교별로 사대부중 2학년도 중간고사가 없고 아마 그런 국어는 없고 이렇게 되면 요게 딱 9월 11월 여기가 내신 기간은 맞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나중에 제가 학교별로 다시 정리는 해드릴 건데 일단 기본적으로 요 책들은 딱 읽을 거다 요 얘기예요. 요 책들은 딱 읽을 거고 이번 7월에는 요거 먼저 읽을 거예요. 제가 그전에는 문학 먼저 읽혀봤더니 아이들이 배경을 전혀 모르면 읽기가 어려워서 제가 읽고 이거는 1980년대 배경이 어떤 거란다. 서술자가 계속 바뀌어요. 챕터별로. 이런 것도 좀 미리 얘기를 해줘야 돼. 처음에는 얘기를 안 해주고 읽어놓는 게 좋다고 생각했는데 너무 스토리 파악을 못해서 좀 얘기를 해줄 거고 요것도 어제 어떤 분이 너무 다크한 것만 고르셨네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사실 쟤는 요즘 아이들 미국에 많이 내보냈잖아요. 겨울방학에 저희도 한 명 있었거든요. 한 8주인가 6주 정도 가서 이제 영어 공부하겠다고 그렇게 갔다 왔는데 제일 먼저 얘기하는 게 전 좀 그랬어요. 인종차별이에요. 제일 먼저 얘기하는 게 아이들이 인종차별 얘기예요. 자기 정말 열심히 살 수 있다고. 거기서 있었던 거 생각하면 여기서 무슨 일을 못하겠어요. 뭐 이럴 정도로 정말 이렇게 말했어요. 저희가 무슨 일을 못하겠어요. 그래놓고 지금 공부는 안 하더라고요. 저는 깜짝 놀랐는데 아무튼 이거 인종차별 얘기잖아요. 저는 아이들이 알았으면 좋겠어서 그리고 세계문학은 여기서 끝이에요. 2학년은 끝이에요. 1학년 학부모님 계실 텐데 1학년은 내년에 좀 세계문학 조금 더 읽을 거고요. 그 다음부터는 사실은 이런 거 불편한 편의점이라는 소설을 많이 들어보셨죠? 악기들의 도서관은 못 들어보셨을 텐데 훨씬 더 가벼워요. 이건 왜 넣냐면요. 올해 고1 교과 바뀌었잖아요. 아시죠? 국어 교과에 실려 있어요. 그래서 그냥 미리 읽어두면 좋겠다. 물론 이거는 이제 희곡으로 실려있지만 실려있고 요게 한 2작품 정도가 이건 단편집이거든요. 실려있고 대신 여기가 조금 어려워요. 이런 식으로 얘는 좀 가볍다. 얘는 조금 어렵다. 이렇게 이제 제가 좀 무게 조절을 했고요. 요건 예정이라고 썼지만 거의 확정이에요. 제가 거의 확정이에요. 요거 아마 넣어드렸나요? 이거 안 넣어드렸나요? 요거 넣어드렸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중1 아이들은 중2 아이들은 내년에 샘기반으로 중3 학생들이 될 거거든요. 그래서 요 글들은 사실은 저도 싫지만 여기도 다 고등부에 나오는 얘기들 다 하나도 안 빼고 작품 여기 이제 여기 뭐라 그러죠? 이제 단편집들인데 요 단편들도 다 나와요. 요거 사실 안 나오긴 하는데 할 이야기가 있으니까 요것도 단편집인데 다 나와요. 그러니까 해야 되고 요거는 아이들이랑 약속한 게 요 책이에요. 한국사. 요즘 2학년 애들 역사 공부하느라고 되게 힘들어하지 않나요? 암기하는 거. 그래서 요거는 저랑 좀 미리 좀 방학 때 외워놓고 3학년 때가 국사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미리 한번 제가 이건 좀 시켜볼게요. 그래서 요거는 이름이 되게 재밌는데 사실은 경제학이에요. 이거 먹는 얘기예요. 근데 내가 뭘 먹고 싶어가지고 어떤 나라를 정복했고 뭐 이런 거랑 사실은 경제학 그래프 나오고 막 그래요. 그래서 뭐 이렇게고 여기는 지금 현재 중2 아이들이 저랑 읽었던 책들이에요. 그래서 중1 학생들은 이런 거를 뿌기판이로 해서 아직 이제 2학년까지는 뿌기판 이름이거든요. 같이 읽을 거다. 요런 거. 요 정도 얘기고요. 이건 커리큘럼으로 고려 중인 책들이랑 제가 읽었는데 좋더라고요. 이거 그래서 했으면 좋겠는데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하다 보면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저희 시간표. 시간표가 사실은 한 반이 더 개강해요. 지금 현재 요 반 있고요. 여기는 못 들어와요. 네. 요 반은 한 두어 자리 있을까요? 그래서 요 반이 한 반이 더 추가돼요. 목표는 수요반이나 목요반 정도 하나 더 개강을 하고 싶은데 현재 강사가 없어요. 책을
읽어서 정확하게 소화해서 낼 수 있는 강사가 저만 있는 건 아니고 원미쌤이 아까 해주신 것도 다 같이 한 거를 원미쌤 지금 다 고등부 수업 들어가서 못 들어가시는 거고 구할 수가 현재는 없어요. 그래서 현재 이제 이렇게 하나가 더 늘어났다. 요게 이제 제가 말씀드린 수업이고요. 문법 특강은 딱 3주간 2시간 플러스 알파라는 건 아마 제가 지난번에도 보강으로 엄청 때렸던 거 아시죠? 그래서 이게 의문부터 국어사라는 게 고등문법이 그냥 싹 다 끝나는 거예요. 지금 당장 해는 아니고 사실은 요거는 중3 아이들한테는 지금 해라고 얘기를 할 거니까 중등문법하고 고등문법이 원래 다르면 안 되는데 중등문법이 너무 가볍더라고요. 그래서 미리 좀 해두면 고등문법을 미리 해두면 중등에서 문법은 그렇게 안 헤맬 거예요. 당연히 이건 처음부터 끝까지가 고의 내신에 다 들어가요. 써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문학특강은 그냥 쓴 거예요. 요거는 안 하는 게 맞아요. 요거는 이제 그냥 문법 문제풀이라 고의 위주의 수업이라 안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요 정도고 네, 어제보다 말을 더 빨리 했나 보다. 어떻게 사실은 제가 중학생 간담회라고 한 이유가 저희 학원 중학생 보내시는 어머님들 제가 알아요. 책 되게 많이 읽으시는 분들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저만 안 고르고 어머님들도 추천해 주실 책들이 있으시면 여기서 말씀하시기 불편하시면 문자 주셔도 되고 나는 사실 우리한테 이런 책을 읽히고 싶은데 제 말은 정말